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But it's okay. 감독님 첫 녹화하고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아버지 생각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는 뵈러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가야겠다. 가서 더 귀를 좀 열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한 출판 프로젝트 오마이 파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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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완선 씨의 둘째 아들 이한철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가요? 인상이 같은 너무 남자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귀여우세요. 뭔가 옷도 이게 이렇게 꽃무늬 막 이렇게 있고. 병원? 예, 어머! 간호사시구나. 백의의 천사셨군요. 예, 백의의 천사이고 싶습니다. 예. 네. 나 나중에 앞으로 이 병원 갈래. 간호사 선생님이 맑고 귀여우시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간호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굉장히 뭐 기기도 전문적이고 예. 약간 특별해 보여요. 예, 저는 이제 신경외과 팀에서 신경외과 전담으로 이제 환자를 보는데요. 네. 이 뇌 부종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의식이 떨어지면 두 개의 뇌압수를 같이 네. 함께 시행하는 그런 간호사로 있습니다. 예. 가면 안 되겠다. 네, 뇌출혈은 가지 마세요. 위험해. 안 가야 될것 뇌출혈은 같아. 나누시는 게 네, 좋습니다. 안 가는 예. 게 좋겠네요. 그냥 이런 데서는만 만나는 걸로 해요, 우리. 예. 예. 자,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이다. 먼저 저에게 좀 힌트를 주신다면. 저희 아버지는 그 지금 제가 오늘 오상진 MC님 진짜 처음 뵙는데 뒤에 막 후광이 비칠 정도로 네. 엄청난 미남이신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오상진 MC님보다 아주 미세하게 더 꽃미남이신 분이십니다. 대전 쪽은 약간 꽃밭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흥미로운 곳인 것 같아요. 전이어가지고 예. 그러니 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자, 과연 얼마나 미남이실지는 저희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보라색 입자. 자기는 보라색 잘 어울리대? 하얀 거 이거 입어볼까? 오. 아, 근데 진짜 잘생기셨다. 와, 근데 옷이 되게 많으시다. 오, 장식품도 굉장히 액세서리도 많아요. 야, 보타이 하시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나. 범상치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노래 강사 가수 지중해입니다. 가수셨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보 당신 정말 미안해. 대전에 나오나. 대전에 나오나. 자, 오마이 파더 두 번째 주인공은 이완선 씨 아버지. 데뷔 15년 차 트로트 가수셨네요. 예, 구 이완선 현 부부 사랑 전도사 인기 가수 지중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15년차 가수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버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예, 연예인 나이는 물어보는 거 아니지만. 예, 공식적인 나이로 이제 70입니다. 7순. 와, 그러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요. 네. 55세 데뷔를 하신 거니까, 예, 그죠? 예, 그때 이제 네. 퇴직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시고 예, 이제 제2의 인생을 가수로 설계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 혹시 저희가 뭐 알만한 노래를 할지. 그러니까. 아,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3집 가수신데요. 이제 어머, 어머. 1집이 이제 여보 정말 미안해. 2집이 이제 고마운 당신, 3집이 이제 영원한 사랑인데 잘 모르시죠? 주로 근데 코너가 있네. 일관성 일관돼. 있어요. 일관성 있으셔.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버지가 부부사랑 전도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지중해는 우리한테 대부르시면 어떻게 예. 처음 들었는데. 부부사랑 전도사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그 엄마를 사랑하는지 네. 거기 그게 이제 이 노래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좋아. 일단 사과하고 시작해요. 그렇지. 사과를 하고 일단 네. 모든 건 사과를 하고 맞아.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나요?
여보 당신 정말 미안해. 노래 좋은데?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잘해볼게요. 아, 뭐 이런 노래입니다. 예. 근데 아드님도 노래를 잘하신다. 잘하시네요. 예. 제가 이제 아버지의 외모도 그렇지만 좀 끼를 좀 이어받아서 예. 아니, 충청도 분들이 겸손함이 되게 없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대학 다닐 때 제 밴드의 보컬로 좀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예. 바이브레이션이 미세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계시구나. 예, 저 한 살 차이 형이 있습니다. 물 같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항상 필요하고 그리고 저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거 그래서 물 같은 분. 네. 이 단어만 들어가도 항상 마음이 울컥하고 그런 벅찬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요. 예. 그런 아버지, 벅찬 아버지. 아버지의 발 사이즈는? 245. 260. 아버지가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은? 지난 초등학교. 수항초등학교. 아유, 아버지가 결혼했을 때 당시 나이는? 이건 알아야지. 이건. 31. 29. 어우, 형님이 맞추셨네. 아버지의 애창곡은? 여보 정말 미안해. 고마운 당신. 배우 씨가 불렀던 마지막 ipse.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많이 알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 물어봤을 때 이게 선뜻 딱 대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으면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몰랐나 하고. MC님은 네.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요? 예. 좋아하는 음식 김치. 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분의 성함 혹시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아, 네, 말씀드릴 수 예, 없는데 예. 알아요. 아. 네. 저만 완전히 근데 저도 이제 막상 딱 들었을 때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 들어오면 아 이거 대답 못 하겠다. 이런 거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지? 막막해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최고로 빛날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진심을 다해서 예, 저희 아버지가 진짜 눈물 뚝뚝 흘리실 수 있도록 예, 써보겠습니다. 예. Loving you, girl, is such a lonely feeling. Whatever I say, 과연 뭘 쓸까?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가 쓸 게 있을까? 해준 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걸 얻는 것 같고 큰 행복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쓸 거 없으면 아버지가 얘기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전기를 또 이렇게 써준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은 되는데 내가 그런 아버지였나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 이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참 아들들이 무뚝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런 어떤 씀씀이가 보통의 아드님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각오가 되게 남다르셨어요. 아버님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해야겠다. 저희가 아버지의 일대기라든지 이런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좀 쓰면서 좀 아버지의 감성을 좀 살살 건드려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는 글을 쓰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글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좀 막막하죠. 그죠? 일단 서점에 가셨네요.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진 기간 동안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을 만나서
방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좋은 이 방법인 것 같아요. 백지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내 마음, 아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혹시 아버님이랑 찍은 옛날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님이랑 대화를 할 때 이런 이미지라든지 해서 더 쉽게 아빠와의 대화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사실은 이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진짜 도움되는 거네. 저는 뭐 진짜로 글을 써본 적이 뭐 없으니까. 비결을 보니까 아버님과 사진을 꺼내놓고 대화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도 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소스들에서 이렇게 얘기들이 좀 뿜어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료 감독 한 명은 네. 이제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배우 사진을 붙여놓고 시나리오를 쓰니까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를 쓸래 안 써지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궁금한 얘기를 쓸래 그럼 갑자기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아 따로 사시는군요. 네. 이번 주는 좀 고마운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되고 있어 지금?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 엄청 많던데요, 이런 거. 사진이 그래도 꽤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신성일급이라고 보는데. 우리 아들한테 정말 최고의 찬사를 듣네. 예. 진짜 엄청 꽃미남이었잖아요, 이때도. 오! 오 패턴 장난 아닌데 여기 와이셔츠랑 네. 넥타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찍으신 건가요? 위험한 상태에서 좋은 구도를 위해 발이 그 난간 밖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지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진짜 약간 모담보인 느낌. 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패션도 보면 굉장히 댄디하고 그런 모습. 그 저희가 칭찬할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칭찬. 끊임없이 해. 옛날 사진을 꺼내 보면서 아버님과 두런두런 얘기할 이게 살면서 그렇게가 많지 않잖아요. 어땠나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어디 데리고 나가면은 사진을 그렇게 찍으셨어요. 그래서 너 저기 가서 서봐라, 여기 가서 서봐라 막 이러면은 귀찮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랑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때 어땠지, 이때 어땠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막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빨리 지금 서울 올라가서 아빠랑 앨범 보고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왜 아버지하고 어렸었던 나하고 사진을 찍으면 둘이 같은 기억을 하지만 사실 다른 기억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내가 얘를 데리고 가기 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나는 아버지가 그날 나를 깨워서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정반대 시선의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역사가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 네. 젊은 시절 사진 보면 어떠세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나이가 좀 더 많으시니까 두 분 어렸을 때 사진은 본 적이 없고 이제 그 해방 이후 사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세요. 네. 근현대사에. 해방 이후 사진밖에 없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하시고 온양으로 신혼여행을 가셨대요. 그래서 둘 다 약간 속옷 차림으로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은 거예요. 둘이. 오 파격적이다 그때 당시에. 그 사진이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사진의 베스트. 아하. 네. 저도 제가 아기 때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저를 안고 있어요. 아 정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참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끈끈하구나. 왜냐면 생긴 게 너무 똑같으니까. 아주 전형적인 아주 산골짜기도 그런 산골짜기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그때는 뭐 자동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기도 없었고 촛불 켜고 살던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태어났거든요. 정말 두메산골에 사셨구나 아버지가.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라서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큰 사랑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이제 8남매 장남인데 또 이제 좀 배부른 소리지만 저는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겸상을 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보리가 섞이거나
조가 섞이거나 이러면 밥을 못 먹었어요. 사실 안 먹었어요. 저는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혼분식 검사를 했었어요. 60년대 이제 그야말로 쌀이 부족하던 시대였어서 쌀밥 싸우면 혼나고 제출용 도시락만 따로 싸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보리를 넣어서 아유 팔남매 장남이시고 할머니랑 겸상해서 먹었다는 건 이제 철 들어서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할머니가 영원히 옆에 있어주지 않거든. 와 기타 치시는 거 봐. 학생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네. 동네 콩쿨 때이죠. 그냥 기타 하나 잘 불지도 못하는 색스폰이나 해가지고 콩쿨 대회를 하거든요. 동네에서. 동네가 적으니까 뻔해요. 누가 1등 한다는 거. 근데 이제 그때 노란 주전자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상품 너무 귀엽다. 아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일단 노래는 너무 잘하셨나 봐요. 예, 노래를 워낙에 잘 하고 좋아하시니까 이 동네 그 노래자랑 같은 데 있으면 죄다 나가셔가지고 이제 집에 필요한 살림살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딱 타오시면은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더 나이 들어서는 이제 방송국에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있으면 거기 참가하시고서 막 입상하시고 가수에 대한 그 꿈이 워낙 크셨어요. 돈 액수만큼으로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곳이 딱 대전. 대전으로 오셨구나. 그때는 대전역에 내리면 손목에다가 도장 안 받으면 다니질 못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대전역에 딱 이제 내렸는데 불이 간당간당한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만한 빵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근데 빵이 얼마나 큰지 막 그거 하나만 먹으면 한 2끼는 먹을 것 같아요. 딱 반을 딱 차겠는데 속 안에 공기만 잔뜩 들어있는 거, 텅 비어 있는 거, 이만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이제 밖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좀 넓기는 넓더라고요 대전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동차 정비하는 공장에 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숙직실에서 그냥 잠을 자면서 그냥 기술 배우면서 이렇게 해라. 저희 할아버지가 워낙에 엄하신 분이어가지고 너무 싫어하셨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예,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셨었어요. 네. 또 엄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동차 정비사로서의 길을 택하셨던 거네요. 예, 이제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이게 나오면서 이제 거의 한 40여 년간은 이제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근면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에요. 한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네, 예, 한 회사에서. 그렇게 다니기 쉽지 않은데요. 예. 아니 병 감독님도 이게 사실 영화 감독이라는 게 이렇게 고된 길이잖아요. 어땠었나요? 저는 사실은 대학 4학년 때 예.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밤에 들어가면 모든 가족들이 아 우리 집안에 어둠이 왔다. 그래요. 아니 어쩌셨길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덜 용감한 학생 운동권이 그래요. 아주 용감한 학생 운동권은 그걸로 길이 돼. 근데 덜 용감해.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 한다고 했을 때 막 반대가 아니라 네 인생은 망했으니 뭐든 해봐라. 어우 어머님이신가 보다. 어머님 진짜 고우시네요. 청초하신데 되게. 두 분이 또 닮으셨다. 진짜 미남 미녀의 그런. 이때는 이제 세기의 한 쌍이 태어났다. 네.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목욕을 시키려고 이제 대에다 놓고 무릎을 딱 잡았는데 그냥 아이가 막 너무 막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에 뭐 이제 큰 병원에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무릎에 그 골수염이 생겼다고 하여튼 뭐 1원짜리 동전만하게 뭐가 생겼는데 그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28일 만에 난제 딱 28일 만이었어요. 한 달도 아니고. 아이고. 28일 만에 이제 그
다리를 갈라서 이제 수술을 하고 첫 돌이 지나면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아이는 쓰려고 하질 않아요. 들고 이렇게 바닥에다 놓으려고 그러면 구부리고 발을 디디려고 하질 않아요. 다시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한쪽은 좀 자랐는데 그 수술한 쪽이 자라질 않은 거예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발을 안 디디려고 하죠.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이 자란 만큼을 반을 잘라서 안 자란 만큼을 가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13년, 13살 될 때까지 8번의 그런 수술을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네. 한철 씨 얘기인 거잖아요. 예, 생후 28일 만에 이렇게 예.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조금 크면서 이제 한 7살, 8살 요때쯤부터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그 드레싱 소독을 할 때 네. 카트를 막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럼 그게 나 덜덜덜덜덜덜 막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좀 아픈 기억들이 좀 남아 있어요.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크리스마스, 뭐 생일 이런 거를 같이 가족끼리 지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 그럼 오히려 한철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많지 않아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랑은 좀 유대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랑은 조금 아버지가 너무 좀 어려웠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두 돌이 같이 나서 그런데 가끔 막 아픈 사인이 딱 오면 이 부모로서 막 가슴이 철렁 내려오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아니 이렇게 큰 수술을 하니까 아버님 마음이 어쩌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살가운 관계를 만들기 이전에 일단 현실적으로 8번의 대수술이면 경제적인 부담도 꽤 크셨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제 병원비 대출을 받으면 계속 월급으로 갚고 그러면서 또 수술하면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 20살 중반 때 그때 이제 다 갚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땠는지. 따끈따끈하게 우리 초거 훔쳐보는 게 취미잖아요. 네, 우리 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마치고 아이의 다리가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의사는 또 한 번 우리를 좌절시켰다. 성장판이 자라면서 다리가 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의사는 휘어질 때마다 수술을 하거나 성장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돌 지난 아이의 성장판을 제거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 이후 우리는 소아 정형외과로 유명하다는 의사는 전부 찾아다녔다.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 그 의사를 3분 만나려고 3시간, 4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만날 수만 있다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기다릴 수 있었다. 참 아버님 시점에서 쓰시지만 여기 또 본인의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복잡 미묘한 감정이 어떠셨을까? 속으로 굉장히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밤에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글을 막 이렇게 쓰는데 이게 막 갑자기 막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럼. 예, 네. 울다가 또 쓰다가 막 저는 통기부스를 항상 하고 있던 상태였었고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아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저 말이 계속 그러니까 마음에 남는 거야.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다렸다. 그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각오로 인해서 지금 건강하게 간호사 생활을 하는 한철 씨가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이 무슨 되게 잘 만든 저 비유 되게 이상해서 미안한데 페스츄리의 겹처럼 수백 겹이 이 문장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상황, 그걸 바라보는 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글일 것 같아요. 네.
야, 깁스 하시고 놓으셨군요. 다리가 휘어지고 못 박혀 있고 이런 사진들이 참 너무 많은 거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적이 있었나? 그 아들이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아팠던 이제 그런 시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심한 그런 성격이 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심을 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긴 했지. 아, 그래도 깁스 하시고도 웃는 모습으로 웃는 거 봐. 네, 아유. 즐거우셨나 봐. 장하다 장해. 야, 저희 아버지는 저를 그냥 밖으로 내던지셨어요. 예. 보통 이제 아픈 자식이 있으면은 품 안에 이제 좀 싸놓고서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말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뭐 안타깝고 그래서 할 수 있지만 받는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 볼 때는 봐라. 내가 이만큼 얘 고쳐놓고 키워놓고 살고 있다. 잘 버텨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그냥 산으로 바다로 무조건 주말 되면은 데리고 나가셨어요. 네. 자기가 병과 싸워야 되면 네. 그 형이랑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형의 가족, 내 가족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아버지가 그냥 주말마다 데리고 가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봉합하고 그걸 각자 버티고 이겨낸 화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굴곡이 있었네요. 네. 자동차과를 나온 아들이 갑작스럽게 간호대학을 간다고 그랬을 때 정말 참 좋기는 했었지. 아 근데 학교에서 공부는 자동차 정비 쪽으로 하신 거예요? 자동차 정비의 꿈을 또 아버지 뒤를 잇자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실습을 이렇게 다니면서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아버지의 끼와 이런 걸 물려서 밴드 보컬도 하시고. 네. 근데 왜 그 길로 안 가셨어요? 아버지 그럼 나는 아버지 못 하셨으니 내가 그럼 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굉장히 객관적이세요. 그래서 제 노래를 들어보시고 너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예.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을 그 환자들한테 잘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버지는 늘 하고 있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뭐 저를 잘 키워주셔서 그랬겠죠. 근데 그 얼굴만 좀 아버지 같이 좀 낳아주셨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도 끝내 잘생겼단 말을 안 하고 아버지를 보통 아버지는 그러거든. 아 나도 아버지처럼 아니야 네가 얼마나 나보다 훨씬 그래, 잘생겼지. 야, 너 완전 남자다워. 뭐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좀 그냥 굉장히 울고 이러고 끝났어요. 객관적이세요. 그래서 빠른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예. 진짜 대단하신 게 그런 아픈 기억 그리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기억을 모두 극복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진짜로. 감동인데? 의상이 더욱더 꽃처럼 화사해 보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들국화인가요? 아니면 민들레. 민들레? 예. 민들레. 아 저는 데이지로 봤는데. 데이지. 네. 여하튼 그거 다 하세요. 네. 이게 서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잖아.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저를 그냥 썼어요. 아버지의 눈으로. 어떻게 쓰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승전결이 있는 게 좋고 그때그때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 가재로 내 아버지의 계절이라고 그냥 우선 드라이하게 잡아봤어요. 추웠던 겨울, 따뜻했던 봄, 그리고 여름이 사실은 어떤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 아버지의 30, 40대 너무나 길고 폭우가 내리는 장마. 꿈으로 열매를 맺다. 환선에서 지중해로. 아버지의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어느 날, 엄마는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당신의 마지막 꿈, 그것도 이뤄봐요. 수십 년간 꿈꾸었지만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꿈, 바로 가수의 길이었다. 엄마는 모든 걸 아끼는 짠순이였지만 쓸 때는 재벌처럼 쓰는 통큰 아내였다. 아버지의 돈으로 일궈온 가정이 단단해지자 그 돈을 아껴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고자 했다. 엄마가 쾌척한 돈으로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 몇 곡이 모여 CD를 채웠다. 내가 표지를 디자인해 앨범이 만들어졌고 지중해라는 예명이 더해지고 부부사랑 전도사라는 별칭이 붙은 신인 가수가 탄생했다.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프로듀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모으신 돈이겠어요? 설마 어머니가 무슨 뭐 이렇게 따로 뭐 도박을 하거나 이랬을 리는 없잖아. 가상화폐를 하시진 않았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아꼈던 몇십 년의 돈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야쿠르트 하나 엄마가 안 사줬었어요. 예, 이 50원, 100원인데 근데 아버지한테 딱 돈 딱 주시면서 쓰세요. 예, 하셨죠. 오. 이한성, 이한철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네, 디자인. 딱 들어와 있습니다. 목걸이와 네. 시계 이런 것들 제가 이 협찬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 장신구 블링블링하도록. 네. 야. 사실은 이 표지가 그 어떤 가수들의 표지보다는 사실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 사실인데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예, 안에. 이거는 저희 가족들의 가보 1호예요. 예. 그만큼. 아니 근데 제작비를 일단 어머니께서 다 대셨으니까 여보 정말 미안해가 타이틀이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그래야만 하지. 응.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면 보통 이제 갈비 한 번 뜯고 끝나거든. 응?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 꿈 이뤄봐라. 그동안 수고했다. 그리고 모은 돈을 쾌척하고 지인을 동원해서 곡을 받고 아들들은 엄마 제발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차나 바꿔줘가 아니라 열심히 디자인을 해서 아버지의 CD 디자인을 하고 야, 진짜 대단하다. 보통은 그냥 어디 가서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주세요. 약간 이러는 게 패턴이거든요. 아니 저도 아버지가 저도 나이도 비슷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좀 아버지한테 살갑게 좀 안 대했던 게 좀 저희 아버지도 회사 퇴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처음 대화하니까 약간 처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나이 들면 이제 그 남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진짜 나는 처음은 진짜 놀랐어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수다스러웠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이 많았어? 오히려 약간 귀찮을 정도로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응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제2의 삶을. 네. 앞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진짜 응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배우게 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매번 내 키우는 자식의 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쵸. 또 물어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관심 높은데 정작 정말 부모님 예전에 원래 꿈이 뭐였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것 살아내는 게 권리이자 의무였던 세대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 내일도 살아있어. 인 상태가 제일 중요했던 사람들이라 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굉장히 영화광이었고 맨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랬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젊을 땐 그런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대부분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도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른이 은퇴한 후에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지도 한 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조만간 이 방송을 보시고 경쟁 가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사회 카스피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흑해도 나오겠다, 흑해. 오 이거 봐. 패션이. 질투 노래 교실 이 잡초를 좀 다 좀 제거 좀 해드리려고 제가 노래로 그래서 잡초를 부르는 거예요? 라디오인데도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가시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되게 열정 있으시구나. 네. 자, 아직도 이제 좀 배우셨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 몸에 한번 배면 사실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잘못했던 얘기죠. 맞아.
잘하셨는데. 네가 열심히 가르쳐주셨는데. 아, 그냥 이유가 맞죠, 내가. 지역구 스타 아니신가요?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이 트롯 가수세요. 이미 그 인기 가수 지중해라는 팬 카페도 있는데 거의 회원이 한 778명? 네. 그 정도 규모로 아버지 공연하러 가시면 같이 따라서 막 팜플렛 들고 막 네.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요. 야, 주된 팬층은 어떤 분들이세요? 네. 대전 지역에서 이제 60대 어머님들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지중해 하면. 아니, 팬카페는 병감독님도 있으시잖아요. 추종자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에만 있죠. 절대로 현실 세계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AI라는 소문이 예, 예, 예. 스케줄 되게 바쁘시네요. 아, 학원이 있으시구나, 일종의. 작업실 작업실입니다. 네. 예. 노래교실. 도련님 한 번 때리고 도련님 오시는 날 저렇게 이제 수강생 내 분도 계시고. 가슴에 점 하나 찍어줘요.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아드님께서 굉장히 흐뭇하게 예, 바라보시던데 아니 어떤 생각 드세요?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전 사실 이제 아버지 이거 노래 방송하고 하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제 아버지 연세가 이제 70이잖아요. 70인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몸 흔들면서 하시는 거 보면서 아버지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웃음이 있구나. 그런 거를 또 한번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그 무엇보다 또 이번 책이 진짜 이 칠순에 딱 맞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 책 안에 봉투 하나 넣는다면 좀 더 감동적이죠. 네. 그냥 책보다는 아무래도. 네. 부모님이 좋아하는 3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돈, 머니, 캐시. 아, 예. 좋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은 아닌데 저희 아버님은 정년퇴임이 딱 결정되고서 스케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족끼리 어디 좀 가까운 데 여행을 갔어요, 온천으로. 저랑 테라스에서 이제 내리는 눈을 보면서 둘이 이런 자리에 앉아서 되게 어색하게 차를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고맙다고 우시더라고요. 진짜 우는 거 거의 처음 봤거든요. 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또 기록을 하고 이제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아버지의 일대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안 계셨을 때 또 이거를 보면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랑 나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아버지 잘 살아왔고 나도 이렇게 잘 살았다. 이런 거를 남기는 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뭘 안 계신다는 상상만 해도 이렇게 울컥하면 어떡해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비단모래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신 거군요. 진짜 여기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 형이랑 이렇게 같이 온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 길 다니면 다 물 보였었는데 그냥. 옛날에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양은 주전자 들고 엉아를 맨날. 남자 셋이 걸으면 그냥보다 어색해 보이네. 아버지 여기 옛날에 여기서도 많이 놀러 오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놀았지. 여기서 고기 잡는다고 냄비 많은 걸어놓고 가서. 건너서부터 여기는 다 비포장이었어. 진짜 첩첩산중이었겠네요, 당시로 따지면. Minutes ago, now they're laughing and sharing a joke. There's nothing about each other that they don't know. 이거 운동장에서 쓰는 총. 아, 가족방 물건이 있으신 거예요? 예,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모아놨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물건들 이것도 참 역사다. 한번 와보세요. 네. 요게 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 합격했다고 발표 나온 날 엄마가 데려가서 해준 핸드폰. 삐져가지고 저 이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줬던 건데 너는 되게 이익을 많이 받지. 형 뭐 하면은 며칠 삐쳐 있으면 새로운 게 생기고.
근데 아버지 이거는 무슨 메달이에요? 아마추어 노래자랑 메달인데? 뒤 월장원이라고 써 있네요. 네, 그 아마추어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현인이라는 가수분이 계셨어. 그분이 심사위원으로 오셨었거든. 신라를 그날 월장원을 해가지고 이걸 탔네. 정말 오래된 거네. 이게 여기 있구나. 78년도 9월 19일 날이라고 돼 있네. 어찌 되면 이때부터 가수가 되실 수도 있었는데. A million miles away and I'm still thinking about my baby. Ain't misbehaving, no, you don't need to worry. 오, 고기 맛있겠다. 아들들 위해서 아버지가 또 하나 멋진 메뉴가 하나 있어. 문어 튀김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아, 맛있겠다. 아, 은어튀김. 1급수에서만 산다는. 수박 맛이 난다는. 근데 은어는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 진짜 못 먹겠다. 그게 선입견이야. 약간 육식파시거든. 삼겹살만 먹어야 돼. 나뭐 끝나면 나가요. 그래도 야 특별히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으냐.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랑 둘이 어디 떠난 적이 있나? 저는 중학교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과 기회를 있을 때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들, 큰아들이 지켜보는 아버지는 항상 부지런하셨거든. 뭔가 하고 계셨거든.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은 혹시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는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태어나고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수술대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나 엄마의 인생은 이제는 없어진 거잖아요. 개인으로서의 인생은 그냥 아픈 자식의 엄마, 아픈 자식의 아빠로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엄마는 저랑 같이 병원 그래. 뭐 병원 왔다 갔다 하셨고 아빠는 병원비 내려고 그렇게 형이랑 둘이서 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저 같았으면 참 많이 원망도 하고 정말 그때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은 많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아들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전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정도는 아니야. 너는 내 꿈이다 미래다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슬퍼 마라 인생은 아름답다 누려라 너는 나의 행복이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기도 해요. 예. 한 13년, 15년의 그 시절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너무 고생을 했고 가족끼리 생이별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산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해서 조금 감동받았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그러죠. 희망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 견딜 수 있었고 나는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고. 근데 그게 아버님의 어떤 그 좌우명 아니면 세계관이신 것 같아요. 희망이 있다면 버틴다. 그렇다면 괜찮은 거다. 그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책을 썼잖아요. 네. 그 책에 아주 특별한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오. 네. 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큰아들 낳고 내 뱃속에서 이렇게 예쁜 아가가 나왔나? 하고 고개 아프게 바라보던 그 1년이고 또 작은 아들 아프고 힘들었던 길 잘 이겨내 간호사 되던 날 눈부시게 기쁘고 행복했지. 돌아가고 싶은 날 없이 지금이 많이 행복하고 기쁘단다. 두 아들 고마워. 그리고 많이 사랑해. 영원한 지중해 매니저님. 그분은 당연히 네. 어머님이시겠네요. 한철 씨네 가족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계신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계신지 그런 게 느껴져서 저 또한 한 명의 아들 또 아빠 남편으로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이제 아버지 자서전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몰랐던 그런 부분까지 알게 돼서 너무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 아버지의 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저 때문에 그 마음 고생해서 이 병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많이 울고 좌절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수술도 잘 되고 이제 항암 치료 받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절대 울지 않고 간호사인 아들이 이제 모든 거를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아버지는 마음 편히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님 아픈 거에 한철 씨는 일도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부터 한철 씨가 해야 될 게 많네요. 예. 아버님, 어머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버님 지켜주시고 반드시 쾌차하셔서 혹시라도 저희가 시청률 대박이 나서 스페셜을 하게 되면 그때 꼭 같이 나오셔서 아예 불러만 주시면 저는 뭐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그때는 꼭 노래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쾌유를 의미하는 박수를 한번 좀 보내드리고 싶네요. 영광누님 오늘 또 녹화 어떠셨는지? 아버님이건 어머님이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 지금이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저질러 보실 바로 그때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칼자국이 선명해도 밖으로 뛰어나온 쇠를 받고 있을 때 다리의 상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았다. 우리 두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아버지에 대한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책을 내줬다는 데 대해서 정말 너무 감동이고 너무 고맙고 가슴이 너무 뜁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 정말 아픈 마음을 늘 따뜻하게 이렇게 간호해주는 아들 정말 대견하고 정말 고맙다. 내 아들 두 아들 사랑해 고마워. 점점 멀어져가